전청조씨 사건 끝나나 했더니만 까도 양파입니다. 끝이 없어요. 이번에는요. 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잘 뭐라고 해야 되나? 유혹한다고 해야 되나요? 꼬셔낸다고 해야 되나요? 접근을 잘해서 잘 구워 삶습니다. 이번에는요. 전청조가 엄마라고 불렀던 여성이 전청조에게 3억 원을 뜯겼다라고 하면서 고소를 했어요. 전청조가 징역형을 받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났잖아요. 풀려나자마자 지난해 3월입니다. 곧바로 이 엄마라고 불렀던, 그러니까 양어머니 A씨에게 접근을 합니다. 뭐라고 접근을 하느냐. 나는 췌장암 말기로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 가족의 따뜻한 정을 모르고 살았다. 나에게 엄마가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전청조 씨가 A씨의 마음을 사로잡고 나서부터는 A씨 집에 드나들고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전 씨가 A씨를 또 엄마라고 부르더니 급한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시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 2월 1일에는 임금 체불 문제, 그러니까 이 보디가드도 있죠. 임금 체불 문제로 정산이 급하니까 돈을 빌려달라. 5천만 원을 송금받고요. 또 2월 20일에는 그 렌트한 페라리 차량에 사고가 났다면서 처리 비용으로 1억 3천만 원을 요구했고요. 또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입원 비용으로 카드를 빌려 쓴다거나 높은 이율의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총 이 A씨가 전청조 씨한테 사기를 당한 금액이 3억 6,800만 원입니다. 그런데요, 이 A씨가요, 전청조 씨뿐만 아니라 2명을 더 고소를 했습니다. 누굴 고소했느냐? 정말 뜻밖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남현희 씨하고 남현희 씨의 전 남편인 공효석 씨까지 고소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자신이 전청조에게 돈을 입금해준 바로 그날 입금 내역을 보시면 남현희에게 44444 이게 뭐 말장난도 아니고 죽으라는 얘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440만 원가량을 남현희에게 입금을 하고요. 또 그리고 나서 1,000만 원을요. 또다시 남현희 씨에 입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500만 원가량을 입금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공효석 씨, 이 남현희 씨 전 남편이죠. 공효석 씨에게도 1,200만 원가량을 입금을 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A씨가 내가 입금하자마자 그 계좌로 남현희와 공효석에게 돈이 입금이 됐기 때문에 이들도 공범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장이죠. 과연 전 남편인 공효석 씨도 공범이냐. 공효석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펜신장에 전청조가 나타나서 그때 알게 됐고 그리고 2월에 내가 오픈한 자전거샵 매장에 전청조가 와서 자전거 3대를 구입해 갔는데 그 구입한 금액을 계좌로 받은 것 뿐입니다. 공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공효석 씨 얘기에 좀 더 믿음이 가는 건 맞습니다. 뭐 이거야 사실 정황은 정확히 드러날 수 있는 거니까요. 카드로 결제했다면 기록에 남을 것이고 계좌를 입금했으면 남을 것이고 어쨌거나 공효석 씨는 공범이 아닐 가능성이 꽤나 높죠. 근데 여기서 깜짝 놀란 거 뭐냐. 저희가 내내 궁금했던 거 있잖아요. 전청조 씨가 왜 남현희 씨 앞에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내가 파라다이스 3세지? 라고 물어보면 그 엄마가 맞다고 흐느끼면서 얘기하고 또 엄마 내가 태어난 데가 어디야? 물어보면 뉴욕이라고 얘기하고 저는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 너무 궁금했어요. 너무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양엄마가 아니었을까? 이 양엄마도 감쪽같이 전청조에게 속아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닐까. 그리고 흐느꼈다라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통화할 때. 왜 흐느꼈느냐? 이 양엄마는 전청조가 췌장암에 걸려서 오래 살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불쌍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엄마도 무려 3억 6천만 원을 뜯긴 겁니다. 이 엄마에게도 다분히 전청조가 자신의 신분을 속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라는 사람도 3억 6천만 원을 아낌없이 전청조에게 입금하지 않았을까. 뭐 1년도 안 된 사이인데 벌써부터 돈을 요구한다면 여러분도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전청조가 이 양엄마도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접근하고 돈을 뜯어냈다라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남현희 씨요. 지금 유튜버 카라큘라가 무슨 얘기 했느냐. 전청조에게 받은 이 4억 원가량의 벤틀리 있죠. 이거를 이 남현희 씨가 지금 현재는 이 경찰에
압류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경찰이 압류를 한 상태인데 이 압류 전에 이 남현희 씨가 이 벤틀리를 매각하려고 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서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남현희가 벤틀리를 경찰에 이미 제출한 형식으로 자진 압수 신청했는데 남현희가 이 차를 매각하려고 시도를 했다. 양재동에 있는 매매상가에 가서 중고차 성능 검사 기록을 받고 딜러들에게 매입 견적을 받고 매각을 진행하려고 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 제보를 받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카라큘라의 주장이 맞다면 남현희 씨는 또 도덕적으로 비난을 면치는 어려울 겁니다. 범죄로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서 산 차 아닙니까? 전청조가 본인을 사줬다고 하지만 그 돈의 출처는 많은 사람들의 피해자들의 피눈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은 차를 매각해서 현금화시키려고 했다.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은 남현희 씨가 큰 비난을 받을 것 같고요. 지금 의혹이 불거지는 것만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자, 뿐만 아니죠. 남현희 씨가 지금 현재 굉장히 여러 가지 위기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남현희 씨가 김영란법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신고당했느냐. 자, 남현희 씨의 공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고발한 강서구 의회 김민석 의원이요. 남현희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습니다. 남현희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에 전청조로부터 고가의 물건을 받았고 이걸 인정했다. 남현희 씨가 지금 대한체육회 소속이잖아요. 대한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공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고가의 물건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김 의원이 남현희 씨를 김영란법 위반으로 지금 고소를 했어요. 뿐만 아니죠. 지금 남현희 씨가 이 대한체육회 이사직에 대해서도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적으로도 지금 남현희 씨가 2건의 고소에 걸린 상황입니다. 지금 대중적인 여론도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어쨌든 공인으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킨 점, 그리고 어쨌든 많은 피해자들의 돈으로 본인이 해외여행 갔죠. 고가의 물건 샀죠. 개인 채무 갚았죠. 고급차 몰았죠. 진짜 호화 생활을 누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인 어떤 책임감 혹은 미안함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가장 큰 피해자다. 이런 식의 논리를 계속 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남현희 씨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굉장히 높고요. 여러 가지 지금 의혹에 남현희 씨도 휩싸인 상태입니다. 자, 전청도 씨의 이 황당한 엄마, 양엄마를 사기친 전청도 씨의 이야기와 남현희 씨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